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2, 1. 윈블런, 네, 시얼 에너지. 네, 정답입니다. 이거는 확신이 없는데요. 안녕하세요. 기후사회연구소 한비나라입니다. 우리 연구소는 기후변화 청년 모임인 빅웨이브와 올해로 4번째 협업과제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이름은 그린하프를 찾아라! 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서는요,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글로벌 관광 명소 10군데를 선정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자 어떤 사례를 맡으셨는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호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사례를 조사한 이경호라고 합니다. 네, 저는 콜드플레이 공연 사례를 조사한 김지은입니다. 네, 저는 2024년 파리올림픽과 에펠탑 사례를 조사한 서인혜입니다. 네, 저는 윈블던 테니스 경기 대회를 조사한 조윤지입니다. 네, 저는 도쿄 스카이트리를 조사한 우병호입니다. 네, 저는 토트넘 허스퍼 스타디움과 런던 자연사 박물관을 연구한 조연밀입니다. 네, 저는 브로드웨이 사례를 조사한 이연진입니다. 저희가 오늘 뭐 때문에 모였을까요? 네, 저희가 오늘 바로 미션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미션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총 2가지 미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미션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바로 여기, 바로 이곳에서 아시안 미션이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 미션은 바로 분석 퀴즈 미션이 되겠습니다. 혹시 상품도 있나요? 물론이죠. 저기 보시면 이미 상품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퀴즈 미션에서 1위를 하신 분께 저 상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혹시 협찬받는 제품일까요? 아니요, 협찬이나 PPL 절대 아니고 연구소에서 찐 내돈내산으로 고심해서 준비해 주신 상품이라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외로 시청자 투표 1위를 하신 분께도 추가로 상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오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그러면 미션 풀러 출발! 네, 저희 낚시가 끝났는데요. 이제 몇 마리 잡았는지 한 번씩 확인을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저도 하나, 둘, 세 마리입니다. 저도 하나, 둘, 세 마리. 하나, 둘, 셋, 네 마리 잡았습니다. 총 몇 마리 잡았는지 확인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하나, 둘, 세 마리입니다. 네, 이제 퀴즈를 풀어볼 시간인데요.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제가 시작할게요. 시작! 그렇게였습니다. 와, 세 마리 중에 두 마리니까 꽝이 나오네요. 와, 5, 4, 3, 2, 1. 자,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따 더 쉬우셔야 할까요? 네. 자, 그러면은 연진님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뽑은 문제는 우선 그 콜드플레이가 공연장에서 관객이 뛰는 만큼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설치한 것은 이었고요. 제 정답은 키네틱 플로어입니다.
와우. 이 사례 담당하신 분이 조금 부연해 주시겠어요? 네, 저기 키네틱 플로어라고 하는 거는 공연장 한 구석에 이제 그 바닥에 관객들이 뛰는 에너지를 전기로 바꿔서 무대에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장치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확신이 없는데요. 그 두 번째 문제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의 자연 냉난방 시스템은 어떤 자원을 활용하는가? 제 추측으로는 태양광과 태양열 같습니다. 아닙니다. 혹시 에펠탑. 네. 치열. 혹시 또 도전? 윈블던. 수력? 아닙니다. 도쿄 네? 낙차. 질문을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의 자연 냉난방 시스템은 어떤 자원을 활용하는가? 자, 도전자가 없으면은 사례를 담당하셨던 경호님이 일단 35km 파이프를 이용해요. 그래서 파이프를 해수의 이제 차가운 에너지를 파이프를 통해서 냉난방을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수력이라고 얘기하면 잘 애매하긴 한데 정확하게는 이제 해수의 냉난방입니다. 세 번째 문제. 네. 세 번째 문제는 이제 윈블던 챔피언십에서 제공하는 경기장 내 탈 것은 이것도 확신이 없는데요. 전기 스쿠터 같습니다. 스쿠터. 아쉽습니다. 시드니 네. 버기. 어디 딩동댕. 네. 네. 다행이다. 이 사례를 담당하셨던 분이 부연. 네, 저 윈블던 담당했었는데요. 윈블던 경기장 내에서는 관객들이 이제 전기 버기를 타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약 25여 대의 전기 버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꽝이라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경호님. 네. 저는 뭐 3개 뽑았는데 하나만 하면 되기 때문에요. 어째서죠? 2마리가 꽝이 나오는데 한 마리도 제가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 맞췄으니까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토트넘과 첼시가 맞붙은 세계 최초의 넷제로 축구 경기의 명칭은? 근데 정답은 프리미어리그? 에펠탑. 네. 게임 제로. 아니. 아니 사운드가 이상한 효과음이 맞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구단으로 알려져 있는 토트넘이 첼시를 상대로 해서 그 토트넘 호스퍼그 스타디움 거기에서 제로 게임을 했습니다. 네, 나머진 2개가 꽝이어서. 네. 알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는 에펠탑이 사용 중인 대표적인 재생에너지는 답은 풍력에너지. 끝인가요? 사실 2가지가 있었어요. 풍력에너지랑 전기? 태양광! 네. 맞죠? 맞습니다. 네. 네. 이 사례를 담당해 주셨던 네, 제가 에펠탑 사례를 담당을 했는데요. 에펠탑에 이제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네, 그 위쪽에 에펠탑 그 내부에 풍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유스위치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박물관은 그래서 영국의 자연사 박물관. 네. 그러면 이 사례를 담당해 주셨던 연빈님께서 한번 제가 그 자연사 박물관 사례를 맡았었는데요.
지속 가능성 1위를 하는 그 박물관, 미술관의 순위가 있고 그 중에서도 10위권 안에는 그 영국 자연사 박물관이 유일하다는 점이 좀 가장 높게 사는 부분이고 평가 분야는 물 절약 그리고 뭐 쓰레기 배출 그리고 탄소 저감 쪽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네. 나머지 하나는 꽝입니다. 아, 네. 네, 그럼 윤진이 해볼까요? 네, 제가 뽑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2023년 호주 그린 빌딩 위원회로부터 받은 그린스타 등급은? 인데요. 제가 적은 답은 6등급입니다. 네. 육성입니다. 네. 경호님 한번 부연해 주시겠어요? 호주에서는 GBC라고 해서 건물들에다가 어떠한 등급을 매기는 1성부터 6성까지의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에서 호주의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처음에 4성을 받은 이후로 지속적으로 서스테이너블 플랜을 발표를 하고 그 발표를 한 내용들을 가지고 실제로 실천하기 되게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지역사회와 화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지속 가능한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가, 특히 관련해서 음식물 폐기물이라든가 플라스틱 사용률이라든가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심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GBCA에서 얘기하는 10가지 조건을 최근에 충족하게 되었고 2023년에 육성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할까요? 네. 제가 뽑은 두 번째 질문은 도쿄의 랜드마크 중 자연의 풍요로움과 공동체의 모임을 상징하는 이름을 가진 건축물의 이름은? 인데요. 정답은 도쿄 스카이트리 적었습니다. 네. 제가 그 도쿄 스카이트리 사례를 조사한 용어라고 합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연의 풍요로움과 그리고 깨끗한 미래에 대한 일본인들이 그런 이제 염원을 담아서 만든 이 네이밍 공모전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택된 이름이 도쿄 스카이트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 세 번째 뽑은 질문은 프리미어 리그 축구 경기장 중 가장 친환경 지수가 높은 구장은? 이고 정답은 토트넘 적었습니다. 네. 네. 정답입니다. 토트넘 허스퍼 스타디움 사례를 맡았고요. 토트넘 구단 같은 경우에 스포츠 중에서도 축구 분야이고 스포츠 분야 자체가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구단은 친환경적인 정책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친환경 정책을 운영을 하면서 지속 가능성 순위가 가장 높은 구단이 되었습니다. 제가 뽑은 마지막 문제인데요. 땡땡의 자전거는 공연업계에 친환경 정책 및 실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문화예술 컨설팅 비영리 단체이다. 땡땡에 들어갈 말은? 이고 저는 줄리의 자전거 적었습니다. 네. 네, 정답입니다. 브로드웨이 사례는 제가 조사한 사례인데요. 이제 줄리의 자전거는 공연 업계의 친환경 계획을 수립하는 컨설팅 업체입니다. 다양한 그 사례와 정책들을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하고 있고 걱정, 영향, 통제 가능한 부분을 나눠서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연 업계에서 굉장히 참고하기 좋을 만한 컨설팅 업체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네, 이내님. 네, 제 첫 번째 질문은 윈블던 챔피언십의 전통적인 먹거리는? 정답은 딸기입니다. 네, 윈블던 챔피언십은 제가 사례를 조사를 했었는데요. 이 딸기가 왜 친환경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느냐 하면 보통 저희는 경기를 볼 때 치맥을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이 치킨 같은 육류보다 딸기가 탄소 배출량이 훨씬 낮을 뿐만 아니라 이 딸기도 그냥 딸기가 아니라 영국에서 나는 토종 딸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토종 딸기는 토종 종자들 자체가 굉장히 생물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런 농법에서 이제 보존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제철 딸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낮아서 윈블던의 이 딸기가 굉장히 친환경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네. 네, 두 번째 퀴즈 해보시겠어요?
네, 두 번째 퀴즈는 이제 콜드플레이에 대한 퀴즈인데 얼터너티브 밴드 콜드플레이가 월드 투어 시 항공 이동에 따른 탄소를 감축하기 위해 도입한 항공 연료는 정답은 SAF입니다. 오. 네, 정답입니다. 제가 콜드플레이 사례를 조사했는데요. 그 콜드플레이가 이제 해외 투어를 다니는 동안에 항공을 이제 불가피하게 이용할 경우에 이제 SAF라는 그 식용유와 같은 폐기물에서 나온 그 기름을 활용해서 재사용한 연료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세 번째. 네, 세 번째는 꽝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퀴즈. 첫 번째 문제는 2024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가 탄소 중립 올림픽을 표방하며 ARO 회피 감소 상세라는 접근 방식에 새롭게 추가한 두 가지 단계는 완화 축소라고 적었습니다. 네. 도전하실 분 있으세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없으시면은 이 사례를 담당해 주셨던 분이 누구시죠? 네, 제가 파리 올림픽 사례를 담당하였는데 우선 두 가지 추가된 항목은 첫 번째는 anticipate이라는 이제 예상이라는 항목이고 마지막은 mobilize라는 이동이라는 항목입니다. 파리 올림픽을 시작으로 해서 탄소를 이제 측정할 계획이 있고 파리 올림픽에서는 기존 경기에보다 50% 탄소를 배출을 저감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에 대해서는 운송이나 아니면 시민들과 그 경기들 그걸 다 묶어서 네,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어서 네. 두 번째 문제는 브로드웨이에서 공연 전후 다양한 친환경 조언과 실행을 총괄하는 직책의 명칭은 저는 이걸 모르겠어서 그냥 모름이라고 적었습니다. 아, 도전하실 분? 네. 시드니. 경호님. 그린 캡틴. 네. 정답입니다. 그 그린 캡틴은 제가 조사한 사례에서 나오는데요. 그 그린 캡틴은 이제 뮤지컬의 댄스 캡틴이라는 직무가 있습니다. 뮤지컬 전반에 걸친 안무를 총괄하는 역할인데요. 그거와 같이 그린 캡틴이라는 새로운 직무를 만들어서 친환경 관련된 그 직무를 이제 공연의 전후반에 걸쳐서 관리하는 직무를 만들어서 이제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제 꽝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마지막, 네. 마지막 퀴즈 풀어볼까요? 일단 첫 번째 퀴즈는요. 꽝입니다. 네. 그 두 번째 퀴즈는요. 꽝입니다. 4개 중에 2개가 꽝이 걸렸습니다. 그 세 번째 퀴즈는요. 도쿄 스카이트리가 냉난방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정답은 DHC로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도쿄 스카이트리가 냉난방을 위해 사용하는 열원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아, 사용하는 거. 네네, 사용하는 것은 뭐죠? 네. 뭐 본인의 사례이나 네, 혹시 도전해 보실 분 있으세요? 윙블런 네. 지열 에너지요. 네, 정답입니다. 네, 이 사례를 조사해 주셨던 병호님께서 부연 가능하실까요? 네, 그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제 사례인데 제가 좀 틀려서 좀 책을 좀 가까이 보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이제 지열 에너지하고 이제 지역 냉난방 시스템을 말씀 좀 드리면 되는데요. 이게 현재 이제 도쿄 스카이트리 같은 경우가 환경 친화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제 주로 쓰이는 게 그 지열 이제 지역 냉난방 시스템에서 주로 이제 지열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그 에너지 절약 즉 1.3이라는 일본에서 이제 최고 수준이 공정 에너지 효율적으로 보이고 있어서 이제 그 탄소 계수로 보면은 대체적으로 도입 전이나 도입 후에 비해서 40% 정도 온실가스가 수축을 발생하고 있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해보시겠어요?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영국 자연사 박물관이 넷째로 달성 목표 시점은? 정답은 2030으로 하겠습니다. 네. 혹시 도전해 보실 분? 에펠탑. 네. 2035년. 네. 정답입니다. 영국 정부에서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를 설정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영국 그 관련된 모든 기관이나 뭐 이제 단체들은 내부적인 또 목표를 가지고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50년보다 15년이나 더 앞선 35년까지를 목표로 잡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퀴즈를 다 풀어봤는데요. 그러면 오늘 가장 퀴즈를 정답을 많이 맞추신 분 두 분이 누군지 누구시죠? 윤지님께서 5개를 맞추셨고요. 네, 박수. 이내님 4문제를 맞추셨고. 자, 그럼 이것으로서 윤지님과 이내님이 퀴즈 2차전에 진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